회사에서 부하 여성 직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여성 상사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. 깜빡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여성 부하 직원에게 여성 상사가 한 겁니다. 언어폭력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인데 그러자 나도 폭언을 자주 듣는데 그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? 어느 정도까지 당하면 소송까지 가는 거냐?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. 오늘 팩트체크에서 직장 내 언어폭력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. 김필기 기자가 좀 나와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 예,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. 미혼 여성인 A 씨가요, 모 연구소에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상사인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여성 B 씨가 첫날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기 낳은 적이 있어?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?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. 미혼 여성에게요. 또 다음 날에는요, 목덜미에 있는 이 아토피 자국을 보면서 이건 무슨 자국이냐?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?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. A 씨는 퇴사를 했고요. 퇴사를 한 뒤에 이제 B 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는데 어제 법원에서 이 상사의 행위는 통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의 범위를 넘어서 굴욕감, 모욕감까지 줬다면서 500만 원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. 예. 그림이 참 나쁜 사람처럼 그려놓긴 했군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사실 직장 내 막말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이걸 다 드러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나올 수 있겠군요. 예, 지난해 말에 한 취업 포털에서요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직장인 1,008명에게 물어봤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지 물었더니 보시는 것처럼 70%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. 예. 유형별로는 어떤 말에 가장 불쾌감을 느꼈나도 조사를 했는데요. 보시면은요 머리는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냐, 예. 일을 이따위로 하고 밥이 넘어가냐라는 인격 모독형이 가장 많았고요. 자주 나올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예. 아무튼 예. 그리고 또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이런 무시형 있었고, 야 이 건방진 XX야 하는 식의 욕설형. 예.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.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더 맛있지라는 식의 성희롱형이 이건 뭐 그 대표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. 성희롱형이네요. 예. 예. 김필기 기자는 뭐 생전 저런 말은 안 쓸 것 같은데 그죠? 예, 뭐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돌이켜 봤는데요. 예. 썩 기억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런가요? 예. 하긴 뭐 김필기 기자 같은 후배만 있으면 저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. 예. 혹시 이제 또 많은 또 상사분들이 어떤 게 이게 모욕적인 발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예.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 몇 개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. 먼저 이 대구의 한 공공기관에서는요, 바로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? 너희 부모님만 욕먹는다라는 식의 폭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. 예. 또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회 간부가 인사 제대로 해라. 네 옆에 있던 6급도 그렇게 인사하다가 쫓겨났다라고 말해서 물의를 빚은 적도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모 증권사 여직원에게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은 내가 너를 왜 뽑았겠느냐. 차라리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앉혀서 일 시키지라고 했다는 사례도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. 뭐 이대로 얘기했다면 좀 그렇게 질이 높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말하는 것 자체가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그 상사의 폭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사실 위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그걸 그냥 덮어서 지나가는 게 위기 때문에 이렇게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그 법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?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 성희롱 같은 거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면 3천만 원 이런 얘기 늘 나오곤 하는데 이런 건 그런 게 없습니까?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살펴보면은요,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라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폭행은 뭐냐?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어떤 물리적인 폭행을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건 역시 이 폭행에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 성희롱으로도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요. 개인이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려면은 상대방의 평소 언행이나 언동에 대한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. 예. 그러니 이제 휴대전화 등으로 녹화, 녹취하는 거 필요하고요. 또 주변의 증언도 확보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. 결국은 증거니까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폭언이 있을 때마다 일지를 작성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요. 또 중요한 걸림돌이 있었는데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. 예. 보통 50만 원, 30만 원, 100만 원 이 정도밖에 되는 게 지급은 하진 않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
손해를 입었다는 정도. 실제로 그것도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. 예. 예, 게다가 이제 또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. 예. 그래서 입법 자체도 좀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고만 놓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점점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. 예. 아주 심하면. 그리고 또 보복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. 예. 그래서 그건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예,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에서는 그런 식의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요. 직장 상사의 괴롭힘 문제, 이거 아주 심각해졌습니다. 그래서 예. 영어로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과 괴롭힘, 이 두 영어 단어를 합쳐서 파워하라, 즉 상사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서 자행하는 폭력을 뜻하는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예, 예. 실제 택시 회사인 도쿄 MK 사장이 5년 전 교육을 한다면서 뒷자리에 앉아서 바보냐, 너 바보냐, 사표 써라 라는 폭언을 하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기도 했는데요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쿄지법에서는 약 1,8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. 예. 이 파워하라, 이 어떤 폭언, 근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도도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. MK 택시라면 친절한 택시라고 이렇게 소문났던 데 아닌가요? 어떤 그 친절한 서비스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산에서 오히려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군요. 예. 근데 예를 들면 요즘 뭐 영화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 애플의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왜 굉장히 성격이 안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잖아요. 예. 그게 어떤 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가긴 가지만 효율적인 리더십 뭐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부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사실 미국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. 예, 예.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특집 기사를 보면은요, 사람들 대상으로 시험을 해본 결과 폭언과 무시를 당할 경우 업무 성과가 오히려 30% 이상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연구진이 내린 결론, 무례해서 그런 CEO들이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다. 오히려 경영의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게 막말 등의 무례한 행동이다라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를 막 터트리려고 하는 많은 팀장들 있을지 모르는데요. 이 부분 귀 기울여 들어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김필규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부인매장 수상한 움직임 발생.